저는 6개월이 좋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러하다라고 돼버리면 사람이 결국엔 나태해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아니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체류기간 6개월을 해줬을 때 이제 신부 입장에서는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을 테니까 왜 난 6개월 해줘라는 부분을 그거에 대한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거는 그 기간 동안 그 신부님을 어느 정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이 신부가 좀 이해해 줄까? 또는 조금 진실된 게 제일 정답일 때가 많죠. 자기야 여기 앉아봐. 그러고서는 나 할 말이 있어. 자기 믿는데 여보 믿는데 나는 솔직히 주변에서 안 좋은 얘기를 듣긴 했다고. 나 발 뻗고 잠자게 6개월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뭐 어려워. 아, 저거는 저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그 외국인 등록증. 나갔다가 막말로 좀 웃긴 얘기로 집 나갔다가 2년 있다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6개월짜리 해주면 불법 체류자가 정말 싫다면 6개월 만에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건 농담이고. 결국에는 저는 6개월 2년으로 나누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마음이 조금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솔직히. 인간이니까. 불안하니까 나 같으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 불안하다 솔직히 말하면. 믿지만 내 여보 너무 사랑하는데 그런 사례들을 듣고 신랑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에 올 정도가 됐어요. 한국에 올 정도가 됐고 내가 정말 잘해줬잖아요. 그런 신랑님들 안 불안해해요. 절대 안 불안해해요. 6개월, 2년 이걸로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유튜버들이 만든 어떤 좀 신랑들을 좀 불안하고 공포감을 심어줘야 조금 홍보 효과가 높거든요. 또 저기 뭐냐 조회수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만큼인 거를 이만큼처럼 얘기하는 경향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례는 있어요. 근데 그 사례들은 제가 장담컨대 이미 느낌이 와요. 근데 보통의 신랑님들은 신부가 보통 6개월에서 7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 기간 동안 지내면서 알아요. 불안한지 안 불안한지. 근데 불안하면 원래 안 해야 되는데 업체들이 자꾸 밀어붙이니까. 다문화 센터는 이거는 진짜로 사람이에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대학교를 가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를 가도요. 저는 안 가봤지만 서울대학교를 가도요. 진짜 고등학교 때 다 공부 잘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 잘하고 그런데 부모님이 용돈 줘서 공부하라고 서울대 보내놓으면은 특히 이제 지방 출신이라고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자 지방에서 올라와서 자취하면서 부모님이 그렇게 가난하진 않아서 용돈 적당히 주고 그럼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 누가 봐도 모범생이고 공부 잘하던 친구들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클럽 가는 애도 있고요. 클럽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는 공부만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런 친구들이 동아리나 또는 학회나 반에 모여 있어요. 그러면 얘가 클럽 가서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인스타를 통하든 페이스북을 통하든 커뮤니티 통해서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친구가 있고요. 같이 밥도 먹고 이 친구랑 학교 내에서는 밥도 먹고 과제도 같이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같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의 클럽 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는 친구가 있고요. 결국에는 관심을 갖는 친구가 있고요. 결국에는 따라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 이 친구보다 좀 더 많이 가는 친구가 생겨요. 그죠? 비단 서울대만 해도 그런데 뭐 다문화 센터를 안 보낸다고 뭐 물들 친구가 안 문들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집에 묶어놔야죠. 차라리 그거보다는 물들지 않도록 더 뭐랄까 대화를 더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너에게 있어서 최고의 편은 나다라는 식으로 정신교육은 아니고 무슨 정신교육이에요. 대화를 하면서 이제 내 편은 나 하나다라는 그런 신뢰, 믿음, 그런 관계 형성이죠. 관계 형성. 관계 형성을 강하게 가져가면 그렇죠. 남편분 관심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예. 그러다 보면 이 친구가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도 집에 남편 얼굴이 아른아른하고 집에 가서 남편 품에 안기는 게 좋지. 그러니까 신랑님이 지금 그 신부한테 진 거예요. 진 거예요, 그냥. 어딜 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랑님의 신부님이 나약하거나 미약한 거를 떠나서 나약하고 미약할수록 마음이 약할수록 결단을 쉽게 못 내릴 건데 신랑님이 그 다문화 센터 신부들한테 진 거예요. 명백해요, 그건. 막말로 조금 웃긴 얘기로 안 보내는 건 자유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안 보내는 건 부부간의 자유예요. 보내라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나쁜 물이 든다 안 든다 그거는 개인 차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렇게 됐다면 특히 초반에 그렇게 됐다면 지금 다문화 센터 얘기한다는 건 초반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신랑님이 진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상하게 꼬셔서 한 번 정도는 갔다고 하더라도 신랑님한테 미안해서 안 가게 만들어야죠. 모르니까 가볼 수는 있겠지. 호기심에 가볼 수는 있겠지. 젊으니까 한 번은 해볼 수 있겠지. 근데 거기에 신랑님이 눈을 뜨고 있는데 거기에 빠졌다. 그러면은 신부님도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원로는 거기에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신부에 대한 파악도 좀 필요하겠죠. 신부가 조금 너무 팔랑귀 같아. 근데 팔랑귀라고 내 신부가 아닌 거 아니잖아요. 거기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 관리할 필요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 결혼을 해도 내 와이프가 너무 귀가 팔랑거려서 그거는 바람은요 신랑님이 잘한다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이 질문들이 다 오늘 질문들이 다 결국엔 유튜버들이 만든 또는 광고나 그 방송국 놈들이 만든 프레임이에요. 잘못된 프레임이고요. 신부들이 와서 일정 기간 안에는 무조건 신랑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잘 해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문제는 저는 더더욱 어디 있다고 보냐면 인간이 남자가 제가 지금 신랑님 잘못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왜 자신있게 신랑님 잘못이라고 하느냐. 그거는 신혼이기 때문인 거예요. 신혼인데 신혼인데 불구하고 신랑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신부가 얼마나 정신 이상이길래 바람이 나냐 이거예요.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신랑이 잘하면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꾸 유튜버나 방송국 놈들한테 현혹되지 말고 잘 생각해보세요. 신혼이에요. 신혼. 그럼 정상적으로 정말 헌신적으로 잘해주는 남편한테 남편을 두고 바람 아무도 안 펴요. 영명. 주로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 신혼이 끝났을 때예요. 신혼이 끝났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언제나. 근데 신혼이 끝났을 때 한국 여자는 이러하고 주변 눈치를 보는데 베트남 여자는 외국이다 보니 안 볼 수 있다라는 의견 뭐 이런 것들
또는 귀화를 이미 했기 때문에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부분. 남편이 점점 잠자리를 피하는데 이 친구는 점점 나이대도 그렇고 성욕이 올라가면서 주변에 말통하는 베트남 남자를 만나는 과정, 그때가 문제죠. 6개월 들어와서 6개월 안에 도망가면 무조건 100%다 남자 책임이에요. 사기꾼 여자 제외입니다. 베트남 사기꾼 여자는 빼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 취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바보님 물어보세요. 9시까지만 하려는 걸. 바보님 질문만 받고 다음 주부터 제가 열심히 할게요. 재밌네요. 저도 조금 심심했는데 이거 전혀 안 심심하겠다 이러면. 가끔 이제 좀 이상한 사람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하고도 좀 뭐 장난도 치고 재밌겠다 이거. 네네네.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할게요. 제가 27일날 출국을 해서 그전에는 지금 신랑님들 만나야 될 신랑님도 요번 주 내일도 만나야 되고 모레도 만나야 되고 그래가지고 유학비자는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자세히 몰라요. 네, 오성민님. 바보님 죄송합니다. 네. 오성민님 그럼 질문 마지막으로 듣고 끝낼게요. 그리고 오성민님 다음에 또 오셔서 질문하시면 돼요. 아마 다음 주는 바쁠 것 같고, 그래 다음 주 한번 키고 그 다음 주겠네요. 그 다음 주부터 베트남에 계속 있으니까 그때 다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겠네요. 요번 주 상담 계속 있고 다음 주 준비하느라 바쁘고. 벌써부터 부모님을 초청해 달라고 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애가 없는데, 애가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시겠죠? 90일 비자잖아요, 그러면. 90일. 근데 결혼식도 안 하고, 결혼식 그런 거 이슈 없이, 결혼식을 하거나. 오성민님은 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게 소통에 문제가 있으면, 그 주민센터나, 아니면은 그 업체 통역 있잖아요. 업체 사장한테 전화해서 지금 신부가 잘 모르고 그러는 것 같다고, 자꾸 초청해 달라는데 제대로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주민센터, 관광 목적으로도 오기 쉽지 않아요. 예. 아무리 보증 서주고 해도 결혼식 같은 이슈 없이는 쉽지는 않아요.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해요. 결혼 같은 이슈가 있어야 좋죠. 결혼식. 이것 때문에 신부님이 오해하는가 보다. 왜냐면 신부님도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다 알아보고 아마 얘기하는 걸 텐데, 일 안 해도 초청돼요. 아기 낳았을 때? 임신비자? 임신비자는 원래가 말 그대로 임신비자예요. 출산비자. 출산을 도와라. 저게 임신비자를 받아갖고 와서 합법적으로 농촌 같은 데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지. 말 그대로 임신비자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이름이 임신비자 맞나? 잠깐만. 뭐였더라? 갑자기, 잠깐만. 이 장인장모를 내가 모르니까. 신부님도 모르고. 이건 뭐라고 하기가 뭐하네. 근데 아무튼 질문의 답은 되셨죠? 일 안 해도 초청이 됩니다. 말 그대로 임신비자예요. 아이돌본 비자예요, 아이돌본 비자.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아니, 그거를 이제 혼자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정확하게 해서. 근데 모든 결혼 생활이 마찬가지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서로 양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결국에는 그때 머리 아픈 거죠. 근데 제가 감히 조언을 좀 드리자면, 그냥 저가 말한 것처럼 불편하다, 그리고 집이 좁다, 이렇게 솔직하게 접근을 해야지, 그게 묵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자꾸 이상한 말이 나와요. 사람이다 보니까, 말도 잘 안 통하다 보니까. 이 답답함의 표현이잖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답답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조금 냉정하게
부부간에도 조금 냉정할 땐 냉정해야 돼요. 냉정하게 나는 집이 너무 좁고 솔직히 불편하다. 부모님을 초청하는데 뭐 예를 들면 조금 한 석 달이나 뭐 한 열흘 정도 그건 뭐 신랑이 결정하셔야겠죠. 관광 같이 하고 일하시고 돈 벌어 가시다가 정 힘들면 또 잠깐 서울이시면 서울 와서 조금 지내다가 가시는 게 어떻게? 그럼 솔직하게 얘기하지 어떻게 얘기해요 이거를? 뭐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냥 참든가. 음. 자 여기 계신 분들 다 성인분들이니까 이 말뜻과 의미는 정확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에게 나중에 꼭 절대 이상한 말 하시면 안 돼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며 아주 극단적으로 제 혼자만의 의견입니다. 절대 책임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도 재밌네요. 너무 재밌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찾아뵙고 공지를 하고 할게요. 미리 하루 전에라도 최소 하루 전에라도 내일 그 커뮤니티 있잖아요. 유튜브 커뮤니티에 적을 수가 있어요. 내일 이거 뭐 실시간 하겠습니다. 적고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들어가겠습니다.